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하게 뒤엉킨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대선이 이제 40일도 남지 않았는데 설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에서 가족, 친척, 친구들 만나서 정치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이번 대선 때 무엇이 설 밥상에 오를지, 그리고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두 분 모셨습니다. 논설위원이신 최승현 논설위원 모셨고, 그다음에 최경원 야당 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들 지금 엄청 바쁘신 시간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마 뭐 일하다가 바로 이제 내려왔을 것 같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네. 우리 현장하고 제 금방 연결이 되던 최경원 팀장은 네네. 이 설에 뭐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설에 일단 네. TV 토론, 네. 그 원래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원래 양자 TV 토론을 하려고 합의를 했었죠. 네, 그랬죠. 그리고 지상파 3사가 이제 생중계로 중계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3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법원에 방영을 금지하라 네. 소송을 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일단은 방송 중계를 안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토론을 먼저 하자. 네. 이런 주장을 네. 하면서 네. 지금 자칫하면 토론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근데 네. 당초에는 왜 처음에는 토론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저런 윤석열 후보랑 후보가요? 안 하겠다. 네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왜 갑자기 토론하자는 겁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그 확정적 범죄자하고는 토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이고, 확정적 범죄자는 네.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발언이 윤 후보가 토론을 좀 꺼린다, 피한다. 피한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민주당의 네. 공격이 들어왔죠. 그리고 실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15번 이상의 토론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한테 좀 뭔가 초반에 네. 토론에 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토론에 조금 익숙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이미지가 더 씌워지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아 이거는 안 된다. 이 자칫하면 피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그 관훈클럽 초청 토론 때 굉장히 정책에 대한 답변 준비를 꼼꼼히 많이 했다. 아, 그런데 그 신상 이슈에 대해서만 질문이 집중됐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했다 그래요. 아, 그러다 되게 많았는데. 예, 못한 그래서 뭐 조금 시중 표현으로 하면 이번에 내가 이재명 후보를 양자 토론에서 한번 발라버리겠다. 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 근데 제가 볼 땐 정책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대장동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취조하는 식으로 발라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른바 말하는 검사와 피의자 구도.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또 거론한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가족이 모이는 설이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동은 예전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쉽지가 않으니까 야외 활동이 네. TV라든지 이런 어떤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 네. 그때 TV 토론이 열렸으면 이거는 어떤 대선 판도에 네.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이렇게 후보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 TV 토론 준비를 굉장히 각자 열심히 해왔죠. 열심히 했다. 예. 근데 최승현 의원, 이 원래 윤석열 후보가 사실 정책 토론 이런 거 약할 거라 얘기했는데 괜히 토론했다가 밑바닥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책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 없어요? 양쪽의 정책이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재명 후보는 다 해준다면서요, 뭐든지.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요즘 보니까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정책하고 수렴이 되는가 하더니 요즘 안철수 후보 정책도 좀 갖다 쓰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정책 가지고 토론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뭐 보편적 복지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윤석열 네. 후보가 이 허점을 지적을 하고 네.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 좀 우리나라 미래에 부담이 될 수 네.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기본소득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고, 아,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한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되게 세세한 어떤 이 복지 정책, 이른바 퍼주기 정책이라고 하죠. 그런 공약들은 뭐 병사 월급 200만 원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탈모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이제 재미를 봤지만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하죠. 뭐 다 퍼준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정책으로 이 각을 세우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정책으로 각을 세운다면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된 사자 토론에서 네. 이 두 명의 후보는 연금 개혁이나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연금 개혁하고 노동 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네. 있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연금 개혁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굉장히 구체적인 강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나 그 이재명 후보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 표가 뭉텅이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네.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자 토론을 하면 두 후보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아. 근데 국민들이 설 때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런 얘기일까요? 후보 TV 토론을 통해서 글쎄요. 연금 개혁 뭐 무슨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또 뭐 김건희 의혹이니 뭐 욕설이니 이런 얘기 또 치고받고 하겠죠. 대장동이니 뭐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는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안 한다고 그랬지만 안 하겠어요? 아니 안 한다고 말해놓고 90분 만에 네. 바로 얘기했잖아요. 그날 바로 1시간 만에 국회에서 녹취록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네. 녹취록. 아마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물으면 바로 김건희는 뭐예요라고 바로 치고받을 것 같은데요? 그게 시청률은 훨씬 높을 재밌을 거예요. 것 그 예. 시청률이 예. 높아지겠죠. 근데 연금 개혁하면 사람들이 졸기 시작하겠죠. 뭐죠 그거? 그러니까 안철수 또, 후보가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약간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필요하죠. 하지만 당연히 필요하죠. 이제 그게 이제 흥행은 좀 약간 흥행 요소가 좀 약한 부분이 약하긴 있죠. 한데 네. 그거를 잘만 지적하면 또 사람들이 한 번은 듣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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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 자 송영길 대표가 예. 이번에 무슨 당 개혁안이다 하면서 예. 대대적으로 냈는데 본인은 출마 안 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그다음에 이상직 이런 사람들 잘라내겠다. 네. 그리고 뭐 이 앞으로도 자기들이 뭐 586 용태론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근데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만약에 이게 평상시에 나온 내용이면 네. 꽤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뭐 솔직히 평가할 만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죠. 아니 본인은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불출마지 총선에 뭐 아니, 나오겠어요 그 사람이. 일단은 지금 그 액면 자체로만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귀책 사유가 있거나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의원이 네. 대선 경선 때 일종의 하고. 승부 카드로 사퇴했잖아요. 의원직.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청주 상당, 아. 그다음에 경기 안성. 네. 여긴 전부 다 원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기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아. 기타 다른 이유로 그만두면서 보궐선거가 생긴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은 지금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그분들이 형사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 네. 재판을 받거나 이미 확정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겠다. 아.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평소 선거가 없는 철에 이런 조치를 했으면 개혁 조치로 평가를 받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진작하지. 그렇죠. 또 하나는 의원이 180명이나 되니까 네네. 좀 털어내도 괜찮구나. 뭐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네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작년에 기억하시죠? 그 윤미향 의원 사건이 났을 때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얼마나 옹호했어요. 좀 국민 눈높이 평균 정서에 맞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상 대통령 선거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한 30여일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표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표달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도가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이고 네. 네. 거기에 또 하나 국민의힘 그 의원 제명안에 그 국민의힘에 복당한 그 박덕흠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 의원도 끼워 넣었어요. 끼워넣었죠. 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원 전체 정족의 그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200석이에요, 200석.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통령 선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 내막을 알고 보면 이 그동안에는 입 꾹 닫고 있다가 선거 네. 앞두고 급조해서 내놓은 것 아니냐. 네. 또 하나는 야당까지 같이 끼워가지고 네.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면 야당 때문에 야당 못한다. 때문에 못했다. 이런 식의 아. 그 꼼수가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을 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자기들 귀책 사유로 원래 출마 안 하는 건 당헌 당규에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서울시장 출마 다 하고 해놓고 했죠. 지금 예. 와서 안 한다? 이거 혹시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권 성향의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설령 그런 욕을 하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네. 뭐 중장기적으로 또 평가해 줄 부분은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뭔가 승부수나 변곡점으로 삼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 논리에서 네.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그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바로 우리도 대구 쪽 출마 무공천하겠다 이런 얘기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대응 논리 아닌가요? 너희들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해. 근데 어차피 무소속으로 딴 사람 내면 다 될 텐데. 뭐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네, 나중에 들어오면 되죠. 국민의힘은 뭐 여기에 동요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의석수도 많이 부족하고 맞아요. 어차피 이제 뭐 대선에서 만약에 네. 뭐 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승리한다면 일단 그 180석 가까운 민주당 의석에 대응하는 게 일단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하면 어차피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쇄신안이 국민적으로 별다른 반향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 거기에 그냥 무시해도 페이스가 흔들릴 된다?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송영길 대표가 본인까지 불살라가면서 이 본인의 불출마까지 얘기하면서 네. 얘기한 것이 이제 586 용태론의 어떤 불씨를 살리겠다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 뭐 완전 당에서 근데 완전 이게 난리 났던데요. 완전히 국민적으로 웃음거리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한 다음에 뒤따라서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제로죠. 우상호 의원이 그나마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불출마를 그때 선언했기 얘기했던 때문에 거 지금 그걸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고 네. 결정적으로 이 김종민 의원이 아주 제가 봤을 땐 전국민적 코미디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제도적인 용태가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586 용태론이 사실 송 대표가 시작한 게 아니라 김종민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네, 네. 그런 어떤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화두를 던졌으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용기 있게 본인도 불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어느 정도의 의지는 보여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어제였죠. 어제 뭐 자기가 얘기한 건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로 이 586 용태론이나 송영길 대표의 어떤 쇄신안 자체가 굉장히 빛이 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보면 네. 586들이 용퇴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 586이 거의 한 50%예요. 6, 7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용태하면 네. 70%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다선 중진뿐만 아니라 초재선 중에도 뒤늦게 의원이 된 아, 그 586이 586들이 뒤늦게, 많은데 예.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면은 당이 그냥 구멍이 뻥 뚫려버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586들이 그동안 후진 양성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하고 또 하고. 국민의힘은 뭐가 다르냐면 물론 보수 정당은 후진 양성을 더더욱 안 했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 중심이 돼서 또 그 또래들 중에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크거나 스스로 싸워가면서 뭔가 역량을 기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현상은 왜 일어났느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간의 긴 혼란 속에서 사실은 공동화 현상이 보수 진영에 일어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청년 정치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 공간이 기반이 생긴 거죠. 공간이 생겼는데 민주당은 그 공간이 없었어요. 아니, 민주당은 빽빽하게. 청년이 없어요. 다 네. 중년이 중년. 그래서 지금 뭐 청년위원장이 장경태 의원인가 그런데 아마 40대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가 제일 어리고 그렇죠. 대부분 다 50대, 60을 가까이 30대 하는. 초반 의원이 뭐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이 있긴 한데 이제 비례대표 뭐 이런 네. 경우고 거의 총선 때 그냥 이제 말하자면 급하게 이렇게 네. 좀 섭외해서 들어온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586들이 그 살신성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민주당이 뭐 이런 식으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뭐 안 하겠다고도 하고 뭐 이재명 후보가 울고 네. 뭐 다 하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그거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요? 뭔가 지지율에도 변화가 없고 왜 그 민주당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근데 이제 것일까요? 민주당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선 레이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이제 고민거리가 박스권이잖아요. 네. 박스권이라는 게 좋게 보면 안정적인 확실한 네, 그 네. 최소한의 지지 기반은 있는 건데 이 확장성에 뭔가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38%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네. 소위 말해서 40%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지 못 않습니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든 설민심을 이 밥상에 네. 뭔가 전기를 마련해야겠다 네.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설 직전까지 그 메타버스라고 왜 이재명 후보가 버스를 그렇죠. 타고 그렇죠. 지역을 매주 다니면서 타고 다니는 시민들 거. 만나는 게 네. 있는데 그게 원래 경기도 서울, 경기, 인천을 6일 일정을 잡아놨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 27일 날 4일 일정에서 끊고 바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네. 광주에 뭐냐? 1심, 2심부터 공략한다. 홈그라운드로 간 거죠. 아하. 그래서 설 전에 그만큼 절박한 지금 지지율을 어떻게든
판을 바꿔야 된다. 네. 이게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안 오를까라고 이제 하는 문제 지적은 워낙 많이 돼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야권의 조금 이제 전략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 방심은 금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왜 이재명 후보가 지금 38% 플러스 알파로 왔다 갔다 하냐. 첫째, 호남이 90% 가까이 결집해주지 않고 있다. 지금 한 60% 정도 60% 안팎이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대선 가면은 거의 한 90% 육박하는 지지율 정도, 소위 말하면 몰표라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서울의 재경 호남인들이 찍어줘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 30%를 못 넘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2018년 지방선거, 그다음 지난 총선 거의 뭐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휩쓸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 몸, 물론 단체장들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이심전심의 그 응원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동원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은 확실히 움직이고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설을 기점으로 이게 움직이면 민주당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지율에서 최소 5%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될 거다. 그럼 40%대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40점 몇 프로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41.4%인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다자구도로 가면 네. 한 40에서 41%는 고정표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든 플러스 알파를 얹기 위해서 지금 설 전에 마지막 그 절박하게 그냥 뛰고 있는 거다 나름. 네. 그리고 성남의 어디 상대원 시장에서 막 오열했죠. 그렇죠. 예.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는 게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나요? 그 우는 게 이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네. 별로 뭐 이렇게 감정의 동요를 안 일으키지만 지지자들이나 아니 확장성이 안 되잖아요. 아니, 저는 우는 사람 보면 안 지금 찍어지는데. 이재명 후보가 확장하려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네. 그 전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새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빠져있던 지지하다가 사람들을? 이탈한 층들이 꽤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조국 사태 뭐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을 오롯이 다 그렇습니다.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쨌든 누룽지 긁듯이 빡빡 긁자. 빡빡 긁어서. 설 전에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네. 근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보면 40% 넘는 조사들이 가끔 나와요. 물론 30%도 있는데 그럼 윤 후보는 확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딱 어느 윤 후보도 박스권에 갇히는 거라고 보세요? 저도 지금 이제 ARS를 통한 조사를 보면 네. 지지율이 뭐 한 45%, 46%뭐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 나온 조사들 보면 이제 이게 전화 면접 조사란 말이에요. 네. 문화일보 조사 같은 네. 것들. 그런 거 보면 이제 여전히 35%, 36%, 그러니까 30% 중후반대 정도고. 그럼 두 사람 다 갇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조금 더 막 급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네.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ARS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이제 굉장히 높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나 그 선대위 쪽에 굉장히 리스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전 아까 이제 최경훈 차장이 얘기한 부분 중에 호남이 아직 덜 뭉쳤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 표가 지금 아직 이재명 후보한테 적극적으로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선거 때 되면은 거기 표는 거의 민주당 후보한테 대부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영남표도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남은 또 네. 이재명 후보가 또 TK 사람이라는 것도 있고 네. PK가 좀 요즘 민심이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TK가 흔들려요? PK. PK는 흔들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이제 뭐 상당히 다져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앞으로도 한 선거 30여일이 남은 상황이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쪽 내지는 중도 쪽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결국,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설 밥상에서 그러면 가장 큰 산 단일화, 대장동, 뭐 욕설, 뭐 근데 김건희 파일 되게 많은데 뭐가 제일 관심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최 의원. 저는 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아마 제일 관심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대장동은 좀 시간이 지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 그 네. 후원금 사건이 또 새로 불거졌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의 형수 욕설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늘 머릿속에 있긴 한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기 힘들죠. 아니, 같이 듣기도 힘들고 입에 이렇게 막 19금도 아니고 뭐라 네, 담기도 힘들고 모처럼 뭐 정겨운 얘기 나눠야 되는 분위기에서 네. 갑자기 좀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그 네. 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얘기할 네. 만큼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차피 지금 여야 후보의 정책 가지고 사람들이 논의할 네. 가능성은 그럼요. 없고 그럼요. 네거티브 네.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은 얘기할 만큼 얘기했고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기 좀 힘든 주제들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야 그러니까 안 후보하고 윤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뭐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씨 얘기. 녹취록이 계속 뭔가 나오긴 새로운 나오잖아요. 얘기들이 찔끔 나오죠. 설 특집으로 뭐 하나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종합판으로 나오나요? 네. 네. 그리고 참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것도 있지만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들도 네. 있고 네. 뭐 전반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무속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거는 네. 사실인 것으로 보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겠죠. 근데 최 차장님 네.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성남 FC도 그렇고 예, 예. 뭔가 새로운 이상한 얘기들 그다음에 그 아들의 또 군 맞아, 복무 병원 중에 또 무슨 입원. 네, 네, 입원 네. 얘기도 그렇고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김건희뿐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거는 별로 새로운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이재명 후보 거는 되게 새로운 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성남 FC 의혹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2018년에 네.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네. 지금 국민의힘하고 다 통합된 정당이죠. 그쪽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던 사건이고요. 그렇죠. 근데 숨지게 왔잖아요. 그냥 훅 아니 있다가 경찰이 툭-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검찰에서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요새는 수사권이 분리돼 가지고 네. 무혐의 처리에도 송치를 안 합니다 경찰이. 예. 그래서 그 고발인 쪽이 검찰에 다시 요구한 거예요 수사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성남지청장하고 그 차장검사하고 네. 충돌했죠. 충돌했죠. 그래서 수사 못하게 한다 그래서 차장검사가 사표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건 뭐야 하고 다시 그렇죠.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청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친정권 중에도 최친정권 그렇죠. 검사잖아요. 이분이 유명했던 게 그 윤석열 후보 네. 감찰권 맞아요. 그러니까요. 불거졌을 때 법무부에서 네. 그 추미애 장관하고 도시락을 뭐 같이 먹는 사이라고 했나요? 아, 그 정도로 네, 네. 이렇게 그런 거 있었다. 예, 그 맞아요. 쉽게 말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깐부였죠. 그렇죠. 예. 박은정. 박은정 이름도 검사. 아주 예. 딱 기억이 나요. 예. 그 제가 아는 분 저 와이프신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그 남편 되는 분도 또 그분은 좁은 라인으로 또 분류가 아주 되죠. 강성이죠.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좀 그런 성향인 줄 제가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공도 좀 그렇군요. 차고 그랬는데요. 공을 예. 공을요. 축구. 예. 축구를 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런 경매 축구요. 운동권이었군요. 그런 운동권. 네. 스포츠. 그런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운동권인 줄은 몰랐어요. 그 축구장 운동권은 같이 했었는데. 우리 예. 최 차장이 한때 또 공 한번 던지셨잖아요. 예, 그 예. 야구 운동권. 아메리칸 운동권.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야구부였는데 네. 축구부하고 야구를 해서 야구를 진 적이 있습니다. 대체 뭡니까? 아마추어니까. 예. 반학산 폭격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은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독자나 청취자들은 키워드만 듣고 이렇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네. 뭐 혹시 이재명 후보가 뭐 저기 어디 기업에서 뭐 뭘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네.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가 유권자들한테 각인될 수 있다. 네. 아직은 뭐 진위가 명백히 가려진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선대위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업이 성남 FC한테 돈을 줬어요, 후원금을. 네네.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걸 밝히라는데 아예 안 밝히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럼. 그러니까 네. 지금 밝히라고 아무리 해도 2층의 뜻이다라면서 안 밝힌다. 2층의 뜻이라는 게 바로 이재명 후보 아니에요? 예, 근데 네네. 그게 모든 이슈들이 성남에 가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남만 가면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어느 순간 하면 다 잘려요. 그러니까 뭔가 흐지부지 되면서 흐지부지. 뭔가 의혹만 구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고 예. 수사는 반복이에요. 끝나고 예. 아무것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성남 FC 문제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 그렇죠. 아들도 이상해요. 그 진주에서 복무를 했는데 네. 국군 수도병원이 성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을 갔어요. 성남에 직군 입원을 입원에. 했는데 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자료를 막그 국방부에서 제출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 쪽은 정상적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서 근데 왜 기록이 없어요? 민간병원에 수술을 하고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언저리에 청원 휴가 기록을 다 제출받아서 소팅을 해봤더니 분류를 해봤더니 네. 이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일치하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주장까지 지금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어디 아파서 4개월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전 4개월 입원한 그래서, 사람을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암 환자도 아니고. 근데 요새는요 군대에서 네. 그 4개월 외부 정도 진료 휴가 기간을 다 써도 막 더 있게 해달라고 떼쓰는 경우도 있어요. 떼순다고 다 들어주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병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 네.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규정에 위반됐는지 여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지만. 네. 근데 이게 과연 적법한 청원휴가 절차를 거쳐서 간 것이냐? 네. 아직 그 초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원휴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가려지면 네. 그 다음에 이 기간이 과연 그러면 적법한 거였냐? 뭐이 단계로 넘어가겠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진주에서 근무했으면 진주 쪽에도 그러니까 경남에도 국군 병원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성남에 네. 아버지가 시장으로 성남에 와서 거기서 4개월 동안 이게 그래- 뭡니까 도대체? 그러다 집 근처로 보니까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뭐 좋은 돌봐주나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네. 규명을 해봐야겠지만 석연치 않.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지 뭔가 좀, 않아 보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국군병원은 권역 지구별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남 지역에도 있어요. 다 있죠. 그렇겠죠. 있는데 당연히. 굳이 네. 성남까지 올라왔다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쪽이 이런 거는 빨리 명쾌하게 해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딴 거는 그렇게 빠른데 왜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반응이 안 사실 나오나? 다리 부러져도요. 사실은 한 달 입원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다가 한 2주 지나면 다 집으로 가서 통원 치료해요.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아요. 카투샤로 그렇죠. 있던 아들이 네. 휴가를 이제 뭐 아이고. 어떻게 갔느니 저렇게 네, 갔느니 네. 해서 그거 한 2달 갔을 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 아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져서 큰 이슈가 되면 그냥 대선 날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가. 아들이 안 그래도 그 도박 논란에 네. 또 무슨 같은 아들인가요? 성매매 논란에 그 장남이잖아요. 네, 한 네. 명이 다 하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이 후보는 그러다가 좀 흡수세 몰리니까 남이라 그랬어요. 좀 이상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네. 지금 이 후보 아까 그 형수 욕설 논란, 네. 그 다음에 그 친형 예를 들면 네. 강제 입원, 그러니까 가족사죠, 아들 문제. 그 다음에 그 아내 되시는 그 김혜경 씨가 예전에 해경국 뭐 김씨 네. 트위터 네, 논란 네, 네. 이게 그분이냐 아니냐 뭐 진위 논란 있잖아요. 한편으로 이런 게 또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네, 이를테면 또 어떤 여배우와의 스캔들도 계속 맞아요.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반영이 돼서 더 떨어질 것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박스권에 않고 그런 거 계속 아니냐. 거기에 30% 네네. 중후반대 있다. 뭐 그런 아. 이제 시각도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렇군요. 대선이 늘 그렇기는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뭐 가족 논란, 뭐 누구 논란해서 글쎄 말이에요. 다 이렇게 이슈가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네네. 그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책은 다 퍼주기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다음에 남은 거는 다 가족과 그 그쵸.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만 남은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이제 의혹들이 그렇죠. 많고 윤석열 후보는 주로 잘 가족이죠. 보면 네. 윤 후보하고 직접 연관된 거의 의혹은 없죠. 없어요. 그쵸. 아 있어요. 뭐 왕자랑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왕자도 술 뭐 마시고. 따지자면 누가 써주는 거니까. 아, 네네. 그래서 윤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이 도덕성 면에서는 그리고 또 장모도 최근에 무죄가 나왔잖아요, 났죠. 1심에서. 그래서 뭐 도덕성 면에서는 이제 부담을 좀 덜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최순실 사태 뭐 이때 국민들 뇌리에 깊이 각인된 게 이제 국정에 개입되는 무속 네. 뭐 이런 네. 거에 대한 이제 아, 그래서 그쪽으로 국민들의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있죠. 아, 근데 지금 가족에 대한 부담감 이거는 어쨌든 자 장모는 그 무죄가 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녹취록도 보니까 생각보다 크지는 않고 녹취록은 그러면 오히려 좀 재밌었죠, 어쨌든 그거. 김건희 매니아를 만들었으니까 그쵸. 아, 예. 부담을 덜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어떤 지지율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다고 근데 맞습니다. 봐야겠죠. 그러면 있죠. 윤 후보 지지율은 설 연휴 지나서 올라가야 되나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근데 이제 않은데. 아까 최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상당히 똘똘 뭉쳐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한테 빠진 지지율이나 지금 정도로 윤 후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면은 이 중도층들이 윤 후보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중도층.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 머물러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이 시청률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주제들, 아까 말씀드린 연금 개혁이랄지 노동 개혁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미래 먹고 살 어떤 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지는 않다.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계속 아직도 안철수에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아직 저는 있는 그 거다. 지금 최 의원님 말씀에 보태서 네. 그 김건희 씨 이슈가 의외로 지난 16일 날 네.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처음 튼다라고 한 2, 3일 전부터 예고가 되고 막 난리 소위 났었죠. 말하는 네. 그 지라시라 그래가지고 막 내용이 요약본이 돌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굉장히 대단한 뭔가가 네.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기대감을 모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민주당 지지 성향의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그렇죠. 소문난 잔치라 그랬죠. 네. 네. 근데 왜냐하면 너무 일찍 이 퍼져가지고 네. 기대감을 너무 너무 높여놨다. 높여서.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처음에 그래서 그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의외의 긍정적 효과까지 김건희 씨 쪽에서는 그렇죠. 팬클럽 생겼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예, 예. 있었다 그랬는데 예. 이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빠지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처음에 흥분이나 열기가 꽉 차 있을 때는 못 보던 것들이 점점 이제 냉정을 찾기 시작하면 네. 아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그렇죠. 또 네, 네. 그런 시선으로 사실 보는 분들이 부적절한 거 있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최 의원님이 안철수 후보한테 머물러 있는 한 10에서 15% 네. 이런 지지율이 현재도 어쨌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들은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만 네. 아직 썩 윤석열 후보한테 마음을 주기에는 손이 가지 않는. 네.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뭐 어떤 판단도 있겠지만 아내 김건희 씨 이슈 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 네거티브한 부분도 아, 있다. 있죠. 예, 분명히 그렇게 살아있죠. 봐야 될 겁니다. 그 김건희 시슈 관련해서는 이제 전 MBC 스트레이트가 네. 굉장히 잘못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MBC가 이제 뭐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지만 네. 사실은 어떤 정파의 도구가 된 지가 오래 됐는데 네. MBC는 사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튼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음성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라는 사람의 캐릭터 또 그 텍스트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발언이 그 막 깔깔 웃으면서 그렇죠. 하는 발언이 되다 맞아요. 보니까 음성으로 이제 보면 이게 다르죠. 굉장히 좀 이 충격 강도가 덜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이 이제 그런 좌파 매체들이나 그다음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인사들이 이 텍스트만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게 더 강력해요. 그렇죠. 텍스트가. 글로 텍스트만 글로 보면 보면 이상해요. 굉장히 네. 섬뜩한 느낌이 드는 어떤 네. 문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최 차장이 얘기한 네. 이제 김건희 녹취록의 후폭풍, 부정적인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이제 단일화 얘기를 한번 가보죠. 이번 이거 설 밥상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데, 자 일단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윤 후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윤 네.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게 없어요. 네. 아, 그 작년 11월 본인이 후보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로 언론의 질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단일화 문제에서는. 네. 근데 그때 막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대선 네. 출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강자의 입장에서 아, 지금 이제 막 상대 후보가 캠페인을 시작하는 마당에 단일화 얘기를 내가 꺼내는 것은 정치도 이상 맞지 않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 말뜻은 사실은 좀 각자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어느 정도 자기 캠페인을 해보고 때가 되면 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안 해도 이긴다. 아니 본인은 절대 가타부타 얘기는 없는데 주변에서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주변 분위기를 통해서 짚어봐야 될 텐데 윤핵관들. 네. 뭐 윤핵관일 수도 있고 이제 공식 라인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약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일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참모들도 있고 네. 동시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쫙 치고 올라가고 1등으로 다시 회복을 네. 했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를 하냐. 아하. 그리고 단일화를 지금 상황에서 먼저 꺼내면 오히려 안철수만 띄워주는 꼴이다. 네. 설령 나중에 언제 가서 단일화 얘기가 공론화되더라도 네. 그때까지는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네. 이게 오히려 단일화를 수월하게 한다. 이런 이제 흡수하는 방식. 전통적 방식의 단일화 시각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안철수 후보 인터뷰도 해봤고 최근에 그 발언을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식적 발언을 봐도 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잖아요. 저 간 보는 거다. 소위 말하는 왜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철수를 많이 해서 네. 뭐 간철수니 간 네. 보다가 철수한다 이런 비아냥을 들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차원으로만 보는 건 자칫하면 오판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는 단일화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일단 2월, 그러니까 제가 좀 추측이 빨랐는데 네. 이제 2월 28일이 투표용지 인쇄일이에요. 아, 네, 28일. 3월 4일이 그 이제 사전 투표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때까지는 레이스가 펼쳐질 것 같은데 28일과 3, 4일까지. 네. 근데 이제 저는 결국에는 설 연휴가 지나고 네. 2월 한 달간도 네. 최대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지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고 이제 막판에 이제 그때의 지지를 갖고 이제 서로 결정을 하겠죠. 아니 근데 단일화 하려면 지금 결정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문구부터. 근데 그거 하려면 최소한 열흘은 걸릴 텐데 사실 설 지나서 안 하면 언제 합니까? 3, 4일 내에 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게 그 심지어 뭐 2, 3일 앞두고도 할 수 있다. 절박하면 한다 뭐 이러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 맞아요. 예를 들면 2월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인데 그 언저리에 아마 공보물을 다 제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쇄에 거의 100억 이상이 듭니다. 아. 대통령 선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다 안철수다 네. 100억 이상의 돈을 써버렸어요 이미. 근데 단일화하면 저는 쉽게 말해서 저에 돈을 대한 못 받나요? 투표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가 넘어야 절반을 환급받고. 그러니까 선거 비용 보전이 안 그렇죠. 된다.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되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매몰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 이 단일화의 여러 가지 변수가 더 커진다는 거죠. 장애물이. 아, 그럼 이긴 쪽이 보전해 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네. 그게 합당을 되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중에 합당을 하고 뭐 부채를 승계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근데 아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아니, 할 수는 식으로라도. 있죠. 뭐 예를 하려면 할 수는 들면 있지만. 아 오늘부로 후보직을 사퇴한다. 예. 누구를 뭐 지지해달라. 예.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지금 정말 뭐 2, 3일 전에라도 단일화를 하려면 극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는 물밑 접촉이 전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접촉이 없다.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양쪽 다 어쨌든 최대한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없으면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과연 힘이 센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인데 네. 그쪽의 제안에 응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아. 안철수 후보도 2월에 설사 100억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 끝까지. 저는 안철수 카드를 후보가 쪼아온다. 끝까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 거죠. 지금 이번 선거가 무슨 정책이나 인물의 어떤 뛰어난 역량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구도가 형성되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말하자면 네거티브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실수를 하면 크게 출렁이는 그런 네.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고요. 아직도 윤석열의 리스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네. 나한테 기회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에 보태서 네. 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꾸 지금 모든 이 유권자들이나 언론의 관심은 안철수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새해 들어서 모든 그 단일화의 포커스는 안철수 후보한테 자꾸 그렇죠. 물어봐요. 당신 할 거냐 말 네. 거냐. 안철수 후보 입장에 짜증나죠. 아니 지금 캠페인 뛰고 있는데 자꾸 자기한테 모든 질문을 네. 저도 인터뷰 가서 그걸 물어보기가 한두 번은 미안하죠. 물어보는데 본심이 뭘까가 궁금하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말을 또 바꿔서 물어보잖아요. 그 딴 질문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고 그렇죠. 그 후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물어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모두 안철수의 의사에 따라서 안철수가 당신만 마음 고쳐먹으면 단일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 저희가 상상력을 좀 넓혀봐야 된다. 네. 그건 아니라는 왜냐하면 거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이미 0%라고까지 본인 얘기를 입으로 했죠. 얘기를 네. 했어요. 물론 패널의 질문에 그러니까 답하는 본인이 방식이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지만 질문을 해서 내가 답한 것이 내가 재료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그게 안철수 후보가 제로라고 말했다고 다 보도가 되고 국민들한테 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급한 거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지 양쪽이 않습니까? 지금 막 끌어당기죠, 막. 그리고 안철수라는 분을 정치를 같이 해봤거나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네. 안철수가 지금 아까 최승현 의원 말씀처럼 저렇게 끝까지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한 번 네. 더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뭐 공동정부 이런 거에 얽매일 사람이 아니다. 네. 오히려 본인이 이번에 생각하는 이재명, 윤석열이 본인의 어떤 그동안 10년간 정치해온 네. 가치에 맞지 않으면 고할 수도 있다. 끝까지. 네. 네.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인데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아니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런가요? 아니, 지금 제가 들었는데 안철수 쪽에서 들었어요. 이재명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 빼고 다 줄게. 네. 너랑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자꾸 안철수 후보가 드롭하는 단일화를 생각하는데 이재명이 드롭하고 안철수로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가설 차원이지만. 아, 이거는 좀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적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측의 약간의 최근의 흐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왜 네. 어떤 흐름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든 이재명으로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 간의 단일화 이슈가 분명히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대응 안 해요, 그럼? 아니 물론 그때 가서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유권자인데 윤석열은 아직 지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요. 모여 있는 게 더 많죠. 더 많다고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표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예, 네, 이를테면 그렇죠. 네. 안철수는 계속 레이스를 해서 지지율을 어떻게든지 찍어 누르면 이 수그러들게 돼 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접근법 물론 힘 대 힘으로 지금 네, 힘으로 누르겠다. 아직 시간이 네.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식의 이제 단일화는 소위 말해서 수에 집착하는 단일화잖아요. 네. 힘. 그렇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정책이나 어떤 이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서 설령 당장 단일화는 얘기는 하지 네, 않더라도 네, 네. 근데 그런 고민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덜한 것 같다. 아, 이제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들리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들이 안 대표 쪽 인사하고 따로 만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민주당에서. 더 파격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뭐 사실은 대통령 자리를 안철수한테 주겠다. 뭐 이런 정도 제안을 못하겠죠. 그거 그러니까 제가 말해 대통령 빼고 단일화를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래서 뭐 이제 중도 진보 네. 뭐 이런 식의 공동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연금 개혁, 귀족 노조 타파,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 전면 수정. 네. 네.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걸 하면 기존의 자기 지지층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죠. 네. 친문은 다 떠나죠. 민노총 계열의 어떤 이런 이제 이 정권의 아. 근간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이제 턴을 하는 순간 바로 등을 돌려버리고 심상정 후보한테 가서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 말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제 조건을 내걸 텐데 네. 기본적으로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네. 아마도 이 단일화는 쉽지 않다. 아니 뭐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죠. 근데 네. 이재명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데 그 얘기를 생각도 하는 들어요. 순간 본인 자체의 지지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귀족 노조에 대한 이 개혁, 그다음에 네. 연금 개혁, 그다음 외교안보 부분은 뭐 어차피 안 후보나 윤 후보나 비슷하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연금 개혁이나 이 노동 개혁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근데 손 잡고 자기가 못했잖아요. 지금 자기 그렇죠. 포퓰리즘으로 따라갔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안철수를 내세워서 거꾸로 그럼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원하지 않을까 난 네. 그 사람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역사상 처음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런 발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누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일화라는 게 좀 후보 입장에서는 번지 점프대에 선 느낌이다. 아, 이를테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가장 원하는 단일화는 그거죠. 그 지지율 격차가 워낙 나서 네, 경선 그냥, 없이 네. 여기서 말하는 경선이라는 건 지금 시간 때문에 여론조사 말고는 네. 없는 거죠. 근데 그 여론조사 없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냥 손들어주고 대의에 공감해서 대신에 어떤 본인의 정책이든 아니면 공동정부 구성이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의에 의한 단일화를 해주는 건데 이분이
저희 인터뷰에서 선의위원 단일화는 내 사전에 이제 그렇죠.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룰을 통해서 뭘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근데 번지 점프에서 약간 뛰어내리는 느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윤석열도 겁난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안철수가 이겼죠. 윤석열, 안철수 뭐 적합도 조사냐 경쟁력 조사냐 해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 겁난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저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나 그런 방식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라는 게 이게 굉장히 낮은 단계 단일화잖아요. 네. 그렇죠. 지지율 갖다 놓고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연합 정치 뭐 승리 연합 이런 얘기도 네. 하지 않습니까? 좀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지향에 대한 단일화를 네,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없다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런 점들이 그렇죠. 오히려 아까 최 의원님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지만 저도 뭐 물론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면 감옥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감옥 갈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네. 보면 가능히. 그렇죠. 물론 그러기 어떤 때문에 방법이 무조건 단일화한다 이게 아니라 네. 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이 포석이나 준비는 돼 있어야 될 것이다. 야당이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이재명 네. 후보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안철수 캠프 쪽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러다가 설 직후에 또는 설 직전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윤석열한테 파격적인 단일화를 한번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번 던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라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네.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거기는 철저하게 안철수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안철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저는 안철수 본인의 인터뷰 내용들이나 네. 뭐 저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레이스를 최대한 끌어서 네. 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그다음에. 생각이 아닐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설 연휴 직후는 아직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레이스를 뛰어야 될 시간, 네. 좀 더 나의 수치를 올라가는 수치를 확인하고 싶은 그 시간이 아.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단일화로 가네요. 네, 그걸 그러니까요. 보면 네. 아마 대선의 다음 챕터는 단일화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설 듭니다. 이후에는 예. 단일화 이슈가 상당히 큰 그 현안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속으로 굉장히 가슴이 답답할 것 같아요. 단일화 그리고 하면. 제가 이게 너무 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준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네. 드릴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윤 후보한테 단일화 문제를 네. 참모가 얘기를 했대요. 뭔가 우리도 아.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윤 후보가 그럼 나한테 맡겨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맡겨서 뭐 근데 어쩌라고. 두 가지로 저는 네. 해석이 됐어요. 이게 네. 정말 보관이 있어서 맡겨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딴 사람들은 듣기 얘기하지 싫다는 말라. 소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어떤 차이냐. 예. 저도 그 맡겨달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금처럼 올라가기 전에 이제 얘기고. 지금 얘기 또 그래서 다를 아마 것 그때 뭔가 자기가 보관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지지율이 또 지금 그때보다 올라가면 올라가기 또 때문에 약간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화장실 생각이. 갔다 들어가기 전이랑 네. 후랑 다르다. 네. 아무래도 우리 저 단일화 2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설 이후에 또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설 밥상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나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가족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단일화라는 게 이루어질 건가, 이거 같은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마 그 우리 국민들 생각에 따라서 이 후보들의 판단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치펀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